네, 계속해서 무권대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에는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먼저 이제 협의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는 어쨌거나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효죠. 아시다시피 유동적 무효죠.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 수여가 되고, 또는 추인 거절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는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랬을 때 본인한테 일단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그걸 물어본 최고권 그리고 철회권 이걸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추인 안 해주거나 추인 거절해버리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권대리인 책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추인을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상속인도 가지죠.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잖아요.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다. 근데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을병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승계인이 있어요. 승계인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무상승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인 거절은 근데 추인을 할 때는 이게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추인하려면 전부 다 해야 돼.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가 되죠.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가 된다. 그다음에 추인 거절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추인 거절을 하는데 추인 거절을 상속인도 할 수 있죠. 근데 무권 대리 행위를 한 상속인, 이 사람을 우리가 왼수 그랬죠. 왼수는 지가 팔아놓고 나중에 못 넘겨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고. 신의칙 또는 금반의 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추인 거절을 전제로 등기 말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팔아놓고 못 넘겨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상속인이 하는 것은 안 돼.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그 상속인이 하는 것은 안 돼. 왼수는 안 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권은 이게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인데, 그것을 상대방이 악의라도 할 수 있죠. 악의라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야.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하죠.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철회권.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하는 거예요. 악의일 때는 못한다. 선의일 때만 하고 악의일 때는 못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철회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 무권 대행위는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확정적 무효가 돼.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인 책임인데, 무권대리인은 이럴 때 책임을 지죠. 일단 무권대리인이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게 맞아요. 이게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죠. 상할수면 X다. 상할수는 X. 상서무일 때만 되는 거야. 근데 무권 대리 행위를 한 사람이 능력자여야지 제한 능력자면 또 안 되죠.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제한 능력자는 어디 가든 보호를 해줘요.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권 대리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추인 안 해주거나 추인 거절을 해버리면 그때 무권 대리 책임을 지는데 그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죠. 누구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선택. 자신의 선택. 그러면 틀려요.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오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법률의 대리가 나와 있는데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17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주장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야 돼. 상대방이 알지 못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추인했다고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18번. 추인은 의사없이 전부 해야지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은 무효다 하는 거죠. 자기 좋은 것만 추인하거나 자기한테 입맛에 맞게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19번.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상속한 후 대리권한 없이 상속한 후 그러면 왼수죠.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 뭐예요?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이 추인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가 못 팔아 이렇게 한대. 그런 것은 금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의여도 최고권이 인정되며 악의자가 최고할 수는 있어. 철회는 못해. 악의자가 최고할 수 있어. 인정되며 근데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네,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처리할 수 있다. 악의자는 못하죠. 시험에서 다시 봅니다. 악의자가 최고할 수는 있어. 근데 악의자가 철회는 못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네,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있으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면 추인한 대로, 추인 거절한 대로 되는 거야. 근데 확답이 없어.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자, 21번. 무권 대리에서 상선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이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이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안 되죠.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네. 그래서 상선무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내용들이 쫙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 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무권 대리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추인 안 된다 그랬었죠. 일부 추인 안 된다. 네. 추인하려면 전부 다 추인해야 돼. 일부 추인이나 변결을 가한 추인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취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이게 발신주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이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양수인이 여기 표현을 이렇게 바꿔놔서 그런데 양수인이 승계인이죠. 정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을한테 할 수 있고 병한테 할 수 있고 정한테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을 말한다.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 네, 추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무권 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죠. 소급해서 소급해서 유가된다. 그 다음에 5번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 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최고는 악의자라도 할 수 있죠.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가서 보는데 표현대리는 일단 이게 성질이 무권대리죠. 그리고 권리 외관 이론에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밖에서 겉에서 봤을 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대리가 표현대리다. 그다음에 종류의 세 가지가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그리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을병, 병갑 병은 을한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한테 유권대리 주장만 하는 거죠. 근데 유권대리 주장만 해서는 얘가 봤더니 유권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안 하면 유권대리로 인정해서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해서 주장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할 것이 아니라고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만 하는 것인데 이건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로 가시면 우리 대리권 수여를 안 했는데 대리권 수여한 것처럼 표시만 했어. 그랬을 때 책임지는 거죠. 그런 것으로 명의대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기 명의 써서 일하게 하게끔 내버려 둬놓고서 나중에 사고 터지니까 나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갑이 을한테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을한테만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 거죠. 통지받은 상대방과의 행위여야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되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이렇게 된다. 항상 표현대리는 상선무해야 돼. 상선무. 상대방 병은 선의무과실해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 대리권 수여 요거는 임의대리에서만 문제되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대리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임의대리에서만 되고
법정 대리에서는 아니다. 는 것이다. 우리 이제 다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되죠. 이 권한이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제목에서 대리권 수여 그랬으니까 법정 대리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는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일단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책임지는 것, 이것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 먼저 그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어떤 대리권이라도 다 돼요. 어떤 대리권이라도. 그런데 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본 대리권이 대리행위와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다는 거. 동종유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동종유사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거죠. 우리 공법상 대리권으로서 등기신청 대리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대물변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대물변제란 거. 요거는 등기신청권과는 동종유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리 행위가 돼야 되니까 일단 현명이 있어야 되죠. 현명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현명이 없었어. 그러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등기를 자기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면 무권리의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뭐 그런 사건들 좀 봅니다. 우리 점유자 회복자에 관계에서 봤던 예를 들면 사촌 동생한테 관리를 맡겨놨더니 그거를 자기 거로 바꾼 뒤에 팔아버렸어. 요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게 아니라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는 것은 요게 관리를 맡겨놨더니 대리 행위로서 팔았어. 그랬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어야 돼. 강행법규 위반이면 안 되죠.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이건 대리권이 있어도 무효예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어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당한 이유, 그러면 이제 상선물을 말하는데 이건 행위 당시에 항상 기본이 행위 당시에요. 우리 뭐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또 뭐요? 지금 이 정당한 이유 다 행위 당시에 그랬어야 된다. 행위 당시에 그게 정당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에서 요거 적용 범위 암기할 거 아닙니다. 심지어 사자도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리라도 다 되는 거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뭐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도 된다. 그다음에 복 대리권도 되고요. 공법상의 대리권 이런 것들도 다 되죠. 등기 신청 대리권 이런 것들 다 된다. 다 된다. 이거 다 된다 이랬으면 됐지. 그거를 뭐 일일이 또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다 돼. 아까 표현 대리 나오면 무조건 복 대리 된다고 해서 복 대리에서 무조건 표현 대리 된다 그랬습니다. 복 대리는 무조건 표현 대리가 된다고요. 네. 뭐 공법상 대리권 얘기했었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봐보면 여기서도 요건에서 대리권 소멸하고 근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야. X 거래를 하던 김 과장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거래처에다가 김 과장 그만둬서 앞으로 이 과장이 갈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빨리 거래 성사시켜서 돈 갖고 예를 들면 필리핀으로 튀었대. 그럴 때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된다고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Y 거래를 성사시켜서 그걸 가지고 필리핀으로 튀었어. 그러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행위를 계속했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했어.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그걸 넘어서 했어. 그러면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된다니까요. 복대리는 무조건 되고요. 그래서 된다. 이렇게 된다. 한 페이지 안에다 다 담아봤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다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번 봐보시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유권대리 주장만 했는데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안 했어요. 표현대리를 판단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과실상계를 여기다 유추 적용할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 표현대리권, 사자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유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등기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권한을 놓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 등기신청 대리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 대물변제를 해버렸어.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놓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게 유효해야 돼요.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 강행규정 위반이면 아예 무효니까 표현대리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이 있어도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라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대리권도 없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대리행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도 아예 안 되는 거죠. 현명이 있어야 돼. 자, 26번.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상선무를 말하죠. 상선무. 이것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서 판정한다는 것이다.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기억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임의대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다 된다니까.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표현대리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주장해야지 되죠.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해주지 않는다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네, 이런 것인데 그 취지인데 이렇게 바꿔서 지문이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소개해놨고요. 디귿번.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근데 이게 강행법규 위반은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 강행법규 위반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틀렸죠. 디귿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것이 아니다.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효 취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좀 챕터가 바뀌니까 따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